고현정이 밝힌 결혼 실패 이유. 재벌가 며느리의 7가지 규칙. 그녀가 견딘 시집살이의 실제 그리고 숨겨졌던 자녀 양육권 포기 사연. 1995년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의 마지막 장면이 전파를 타던 그해 겨울, 대한민국은 한편의 드라마가 아닌 현실 속 고현정의 서사에 빠져들었다. 최고 시청률 64%를 기록한 여왕이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은퇴선언과 함께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신세계그룹 3세 정용진 부회장과의 결혼 소식은 세상을 들썩이게 했지만 그 화려한 시작 뒤에는 7가지 금기와 침묵의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규칙들 뒤에 숨겨진 진짜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새벽 5시에 깨워주지 않아도 됐어요. 경비실에서 바깥이 환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일어나면 곧장 정갈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속 드라이버가 대문 앞에 대기하기 전에는 화장실 문조차 열면 안 되었다. 그녀는 새벽의 정막 속에서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외모를 정돈하는 인형이 되었다. 집안 어른 앞에서는 심장 소리마저 크게 들릴까 두려웠어요. 두 번째 규칙은 침묵이었다. 웃음도 눈물도 불평도 허락되지 않았다. 하루는 시부모 앞에서 혼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였는데 오전 내내 대접을 받지 못했다. 눈물은 금기, 감정은 사치였다. 밥은 하나 옮기는 것조차 보고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소속감을 증명하는 보고체계. 집안 손님이 오기 전 정원의 핀 꽃 상태부터 식자료 재고까지 보고해야 했다. 한 번은 화초가 시들었다는 이유로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눈물로 레포트를 작성해야 했다. 큰할아버지 치순잔치 때 몸이 아프다고 했더니 병문안조차 오지 말라는 봉투를 받았죠. 네 번째 규칙은 모든 가문 행사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것. 졸음에 눈이 감겨도 자리를 지켜야 했고 소수의 얼굴 대기용 인형이 되지 않기 위해 퇴근 후 기절할 것 같은 몸을 간신히 부여잡았다. 차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된다고요. 한참 지나서야 화장실을 허락받았죠. 다섯 번째 규칙. 식탁 위 음식마다 효용 포인트가 부여된 듯 한 점이라도 남기면 큰 불효였다. 그녀는 어느새 식판 검수자가 되었고 한끼가 전쟁처럼 느껴졌다.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말없이 웃음 짓느라 목은 쉬어가고 눈은 충혈됐어요. 여섯 번째 규칙. 외부 귀빈이 오면 그녀만 출입문 앞에 대기해야 했다. 웃음을 짓는 무표정보다는 적절한 예의가 필요했지만 밤이 늦도록 문을 지키며 유령 같은 며느리로 존재해야 했다. 그 집에서 저는 고현정이 아니라 정용진 부회장 며느리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규칙이다. 모든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고 대중 앞에서도 집안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검증된 상품처럼 다루어졌다. 스크린 위에서는 주인공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배경 이외의 어떤 역할도 허락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이면 다 괜찮을 줄 알았다는 믿음이 무너진 진짜 이유를. 17살 소녀 같은 순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고 집안의 권위는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결국 2003년 그녀는 조용히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두 자녀의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던 고통이 찾아왔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기억되고 싶었지만 그 집안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제게 남긴 것은 상처뿐이었어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죠. 그녀가 받은 15억 원 위자료는 당시로선 파격적이었지만 아이들과 보낼 수 없었던 날짜들을 지워줄 수는 없었다. 유치원 발표회, 운동회, 생일 파티까지 모두 거부당했다. 시시각각 성장하는 아이들의 얼굴은 사진으로만 남았고 그녀의 마음은 조각으로 깨져버렸다. 하지만 그 이후 고현정은 달라졌다. 2005년 복귀 작품 날은 간다에서 그녀는 분노와 절망을 연기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2009년 선덕 여왕의 미실로 돌아온 순간 관객은 눈물 흘리며 숙연해졌다. 그 눈빛은 단순한 악역 연기가 아니었다.
재벌가 며느리였던 시간 동안 쌓인 모든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한편이 비극이었다. 만약 그때 아픔이 없었다면 미실 같은 복합적 인물을 소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현정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무대 위의 고현정은 살아 숨 쉬는 인간 서사였고, 그녀가 선택한 배역은 곧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말없이 증언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예상치 못한 결말. 진짜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다? 최근 고현정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도 저는 다시 그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게 남은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겨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녀는 더 이상 견디는 연기가 아닌 자기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한다. 출판, 강연, 유튜브 채널에서 화려함 뒤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솔직히 풀어내며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과거의 고통은 그녀의 발판이 되었고, 그 상처는 이제 강인한 에너지가 되었다. 나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라내는 거예요. 고현정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폭로와 이겨냄의 서사는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진짜 주인공은 드라마 속 인물이 아니라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한 여성이 지금도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